이른 아침 시골 마당에 햇살이 천천히 스며듭니다. 윤정숙은 낡은 고무대야에 물을 받아 작은 화분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 화분 속에는 오래전 남편이 심어둔 난초가 자라고 있죠. 잎에 맺힌 물방울이 햇빛에 반짝이며 마당을 환하게 비춥니다. 그녀는 허리를 펴고 멀리 산등성이를 바라봅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오고 그녀의 흰 머리카락이 흔들립니다. 그 순간 부엌 안에서 전화벨이 울립니다. 윤정숙은 수건으로 손을 닦고 천천히 전화를 받습니다. 민수야, 엄만데 생활비가 좀 모자라서 말이야. 잠시 정적이 흐르고 아들의 짧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나 회의 중이야. 나중에 얘기하자. 뚝 전화가 끊기고 수화기 너머엔 신호음만 남습니다. 윤정숙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미소를 짓지만 눈빛이 흔들립니다. 그녀는 방 안으로 들어가 오래된 액자 속 사진을 바라봅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남편, 그리고 어린 민수가 함께 웃고 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액자 위를 천천히 쓸어내립니다. 잠시 뒤 전화가 다시 울립니다. 이번엔 며느리 서연입니다. 어머니, 요즘 저희도 사정이 좀 어려워요. 아이 좀 봐주시면 그때 드릴게요. 짧고 냉정한 목소리에 윤정숙은 말없이 숨을 고릅니다. 그녀는 이불 위에 손을 얹은 채 고개를 떨굽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립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그녀는 조용히 말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그날 밤 윤정숙은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냅니다. 옷가지를 차곡차곡 접어넣고 마지막으로 가족 사진을 조심스레 넣습니다. 새벽이 되자 그녀는 한옥 대문을 닫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갑니다. 길가엔 안개가 자욱하고 개 짖는 소리가 멀리서 희미하게 들립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윤정숙은 기사에게 고개 숙여 인사한 뒤 조용히 자리에 앉습니다. 창밖으로 시골 풍경이 뒤로 물러나고 그녀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스칩니다. 도시로 향하는 버스 안 그녀는 두 손을 꼭 모읍니다. 그 손끝에는 평생 아들을 위해 버텨온 세월의 주름이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윤정숙의 눈빛은 결심과 체념이 뒤섞인 채 먼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떠난 마당에는 아직도 난초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윤정숙이 도착한 도심의 아파트 단지는 삭막했습니다. 높게 솟은 건물 사이로 사람들은 서로 인사 한마디 없이 바쁘게 걸어갑니다. 그녀는 작은 캐리어를 끌며 초인종 앞에 섭니다. 문이 열리자 며느리 서연이 잠시 미소를 짓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거실엔 세련된 인테리어와 달리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윤정숙은 신발을 벗고 조심스레 들어가 손자의 장난감이 널브러진 바닥을 바라봅니다. 이쪽 방 쓰세요. 서연이 짧게 말하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작은 방 안에는 접이식 침대와 얇은 이불 한 채가 놓여 있었습니다. 윤정숙은 조용히 짐을 정리하며 눈을 감았다 뜹니다. 그녀의 어깨는 작게 떨렸습니다. 그날부터 윤정숙의 일상은 규칙적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아침밥을 차리고 하준의 유치원 가방을 챙겼습니다. 서연은 늘 출근 준비로 바빴고 인사조차 급하게 건넸습니다. 민수는 밤늦게 돌아와 피곤하다는 말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 위엔 세 사람의 밥그릇이 있지만 함께 앉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윤정숙은 늘 하준의 옆에 앉아 조용히 밥을 떠먹였습니다. 하준은 그런 할머니 곁에서 유일하게 웃음을 보이는 존재였습니다. 그 미소 하나가 윤정숙의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묘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피하며 말없이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며칠 뒤 하준이 거실에서 뛰놀다 넘어졌습니다. 윤정숙은 놀라 급히 달려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작은 무릎에서 피가 비치자 그녀는 손수건으로 닦으며 다독였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고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잠시 멈춰서서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정숙의 팔에 안긴 하준은 울음을 멈추고 고개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표정에는 당황과 질투가 뒤섞였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공기는 차갑게 식었습니다. 윤정숙은 아무 말 없이 아이를 안은 채 그 문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쓸쓸함과 함께 알 수 없는 결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며칠째 흐린 날이 이어졌습니다. 윤정숙은 새벽부터 세탁기를 돌리고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했습니다. 거실 구석에 놓인 낡은 가방을 옮기다 문득 먼지 쌓인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먼지를 털어내며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봉투와 서류 몇 장이 고이 접혀 있었습니다. 토지 등기부 등본이라는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윤정숙은 손끝으로 종이를 매만지며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언젠가 도움이 될 거야라며 남긴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서서히 흔들리다가 이내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윤정숙은 봉투를 품에 안고 조용히 창문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검은 코트를 걸치고 시청 민원실을 찾았습니다. 대기번호를 뽑아 앉은 자리에서 주변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젊은 직장인들이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노인 몇 명이 서류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순서가 되자 그녀는 서류를 건네며 땅의 위치를 확인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직원은 모니터를 들여다보다가 잠시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땅은 신도시 개발 지역에 포함되어 있었고 가치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윤정숙은 입술을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조용히 접어들고 민원실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서자 겨울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그녀는 한 걸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오래 묵은 짐을 내려놓는 듯 단단했습니다. 그 길로 그녀는 버스를 타고 부동산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창밖에는 회색 하늘 아래로 교차로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사무소 안 중개인은 서류를 확인하더니 놀라운 금액을 조심스레 말했다. 이 땅이면 최소 2천억은 나올 겁니다. 윤정숙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엔 오랜 세월 눌러온 생각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돈이 많아도 정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사무소를 나서며 그녀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회색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쳤습니다. 그 빛 아래서 윤정숙은 조용히 마음속 결심을 세웠습니다. 겨울 아침의 공기는 차갑고 맑았습니다. 윤정숙은 어두운 코트를 입고 조용히 지하철을 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동산 사무소 앞에 도착해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중개인은 그녀를 맞이하며 서류를 확인했고 거래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서류 위로 도장이 찍히는 소리가 공기 속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계좌에 거대한 금액이 이체되자 그녀는 그저 눈을 감고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얼굴에는 욕심도 기쁨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엔 오직 이 돈은 누군가에게 쓰여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윤정숙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날 오후 그녀는 택시를 타고 시내 중심가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로 들른 곳은 오래된 아동병원이었습니다.
윤정숙은 병원장에게 익명으로 거액의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아이들의 사진이 걸린 복도 앞에서 그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작은 손자 하준의 얼굴이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그녀는 요양원, 복지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직원들은 놀란 눈빛으로 감사 인사를 건넸지만 그녀는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라 해주세요. 짧게 말한 뒤 미소를 지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윤정숙은 하루 종일 걸은 발을 멈추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켜지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밤이 되어 집에 돌아오자 그녀는 부엌 불을 켰습니다. 손등에는 하루 종일 들고 다닌 봉투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녀는 남은 영수증과 서류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기부 확인서에 사인을 하고 두 손으로 봉투를 덮었습니다. 이제 됐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윤정숙은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사진 속에 어린 민수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미소를 오래 바라보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 얼굴은 아직도 자신이 사랑했던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세상은 한 이름으로 들썩였습니다. 무명의 할머니, 전 재산 2천억 기부.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방송국마다 울려 퍼졌습니다. 윤정숙의 얼굴이 화면에 비치자 사람들은 놀라움과 경외를 섞어 이야기했습니다. 인터넷에는 그녀를 찬양하는 기사와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윤정숙은 그 모든 소식을 모른 채 시골집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난초 화분 하나와 식지 않은 차 한 잔뿐이었습니다. 창밖의 햇살은 따뜻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지난 세월의 그늘이 남아 있었습니다. 평생을 희생하며 살았던 인생이 이제야 조용히 세상에 알려진 셈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향해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시 한편 민수는 회사 구내식당에서 식판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TV 화면 속에서 어머니의 사진이 나오자 그는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웅성거렸지만 민수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것은 지금은 통화할 수 없습니다라는 기계음뿐이었습니다. 민수의 손이 떨렸고 눈가가 점점 붉어졌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마지막으로 전화를 끊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그 말이 그렇게 차갑게 들리지 않았는데 지금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민수는 급히 짐을 챙겨 사무실을 뛰쳐나갔습니다. 그 시각 서연은 집에서 TV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주는 장난감을 들고 놀다가 화면 속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할머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맑게 울렸습니다. 서연의 손이 멈추고 눈동자가 화면에 고정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웃으며 병원 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바로 닦아냈습니다. 한동안 멍하니 서 있던 서연은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얼굴로 옷장을 열어 외투를 꺼냈습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자 두 사람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차에 올랐습니다. 해가 질 무렵 두 사람의 차가 시골 마을 입구에 멈췄습니다. 길가의 나무들은 바람에 흔들리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시동을 끄고 차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은 하준을 품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세 사람을 둘러싼 공기는 싸늘했지만
그 속엔 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길을 걸어 마을회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어스름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숙의 이름이 적힌 현수막이 회관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을회관 안에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윤정숙은 배식대 앞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국을 퍼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정숙이 아줌마 덕분에 살아요라며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낯선 세 가족이 들어섰습니다. 민수와 서연 그리고 하준이었습니다. 윤정숙은 잠시 손을 멈췄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보며 웅성거렸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갔고 눈빛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끝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정숙은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하준을 품에 안은 채 뒤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의 손이 작게 떨리며 할머니를 가리켰습니다. 윤정숙은 아이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추운데 먼 길 오느라 고생했죠.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억눌린 세월의 후회와 사랑이 뒤섞인 듯 했습니다. 서연은 눈가를 훔치며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삼켰습니다. 주변에 있던 마을 어르신들은 그 장면을 보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묵묵한 존경이 배어 있었습니다. 윤정숙은 손수건을 꺼내 하준의 볼에 묻은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잠시 후 윤정숙은 국자를 내려놓고 두 사람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민수의 어깨 위에 올려졌습니다.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이죠. 그 말에 민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윤정숙의 손길은 오래된 세월을 어루만지는 듯 부드러웠습니다. 서연은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고 눈물방울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회관 안에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난로 위의 주전자 소리만이 고요를 채웠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세 사람의 관계는 다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윤정숙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에는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야 겨울이 따뜻하네요. 그녀의 말은 누구를 향한 것도 누구를 탓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민수와 서연은 그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정숙의 눈빛에는 용서와 평화가 함께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준의 손을 잡고 문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아이의 작은 발자국이 눈 위에 찍히며 희미하게 이어졌습니다. 민수와 서연은 그 뒤를 따라 조용히 걸었습니다. 세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이어질 때 마을회관 안의 불빛이 더욱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그날 밤 윤정숙의 집엔 오랜만에 불빛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민수는 낡은 찬장을 열어 먼지를 털고 서연은 부엌에서 그릇을 정리했습니다. 하준은 마루에서 난초잎에 물을 주며 조용히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윤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식탁 위에 따뜻한 차를 올려놓았습니다. 집안 공기는 서툴지만 오랜만에 가족의 온기가 돌아온 듯 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바람이 불어 감나무 잎이 떨어지고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문득 구석에 낡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엔 기부 영수증과 재단 서류들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다 어머니가 하신 거예요? 그녀는 손끝을 떨며 봉투를 꺼냈습니다.
윤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녀는 하준을 불러 봉투 하나를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이건 할머니 마음이에요. 내가 나중에 좋은 어른이 되면 기억해줘요. 하준은 무슨 뜻인지 모른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눈을 돌렸습니다. 그의 시선은 벽에 걸린 낡은 가족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윤정숙이 아이를 품에 안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사진을 내리고 먼지를 털었습니다. 눈가가 젖었지만 이번엔 피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다 문득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작게 떨렸고 물소리만 방 안을 채웠습니다. 잠시 후 윤정숙은 다과를 차려와 식탁에 놓았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마주 앉았습니다. 마루 밑 난로의 불빛이 그들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레 손을 내밀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도 그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고 마지막으로 하준의 손이 겹쳐졌습니다. 세 사람의 손끝이 닿자 윤정숙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엔 지난 세월의 슬픔과 용서, 그리고 평화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잦아들고 별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더 이상 차가운 공기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가족의 숨결과 따뜻한 숨소리만이 고요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흐르고 겨울의 흔적은 사라졌습니다. 윤정숙의 마을엔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윤정숙 장학재단 개관식. 마을 사람들과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고 현수막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무대 앞에는 작은 리본이 걸린 테이프가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하준이 가위를 들고 긴장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민수와 서연은 그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손을 얹었습니다. 함께 하나, 둘, 셋을 외치자 리본이 잘려나갔습니다. 박수 소리가 퍼지고 아이들의 웃음이 공기 속에 번졌습니다. 햇살은 부드럽게 사람들의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무대 뒤편 윤정숙은 하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행사 내내 사람들은 그녀를 찾아 인사했지만 그녀는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하준이 손수 만든 작은 꽃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화분 속 노란 민들레 한 송이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윤정숙은 손끝으로 꽃잎을 만지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멀리서 민수와 서연이 무대에서 아이들과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됐네요. 그녀의 입술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흰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흩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고마운 분이에요. 정말 큰 어머니야라며 이야기했습니다. 민수는 행사장을 정리하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자 하늘에는 흰 구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서연은 윤정숙이 앉아있던 의자를 살며시 바라봤습니다. 그곳엔 그녀가 두고 간 손수건 한 장과 꽃 화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준은 조용히 그 화분을 들고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이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 하늘 아래 윤정숙의 집 굴뚝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연기는 마치 누군가의 따뜻한 숨결처럼 천천히 봄바람 속으로 흩어졌습니다.